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km, 손에 잡힐 듯한 거리죠. 그렇지만 결코 갈 수 없는 북녘 땅. 이 분단의 현실과 마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의 애기봉입니다. 네, 해발 154m, 6.25 전쟁 때 격전이 벌어졌던 이곳에는 북한 개풍군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리던 곳이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4년 철탑이 철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 최근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분단 76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예전에 북쪽을 환히 비추었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드디어 정식적으로 개장했는데요. 네, 분단의 세월간 냉전의 공간이었던 애기봉은 평화를 상징하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한 폭의 그림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가는 길목의 조강, 다도의 섬처럼 보이는 북한의 전경이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의미는 미디어 아트로 재현했습니다. 김포와 개성의 역사를 담은 VR 체험 공간은 또 다른 즐길거리입니다. 백미는 단연 전망대입니다. 드넓은 한강하구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김포 최북단 해발 150m에서 바라보는 비경입니다. 이곳에서 북녘 땅까지 거리는 1.3km에 불과합니다. 조강 너머로 북한 개풍 지역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입니다. 7일 정식으로 문을 연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거리두기 방침 탓에 시민들은 랜선을 통해 개관식에 참여했습니다. 개관식은 온라인으로 치러졌지만 지난달 임시 개관 이후 애기봉을 다녀간 관람객은 벌써 2,000명을 넘었습니다. 김포시는 내년까지 전망대로 이어지는 흔들다리나 소주제 공원을 완성해 애기봉을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키울 예정입니다. 접경 지역을 그 자원을 이용해서 벨트화하고 관광 산업화하는 것이 김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 애기봉 평화생태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과제들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개관을 기념해 올해 말까지 입장 요금이나 체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회차별 관람 인원에는 제한을 두고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당장 다음 달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 자영업자의 걱정과 근심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개월 동안 지역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던 부천 지역 자영업자들은 조만간 청와대로 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는데요. 박광용 부천 영화의 거리 상임회장을 전화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그동안 지역에서 1인 시위를 릴레이로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위를 좀 확장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자영업자들이 힘들거든요. 가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약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영업시간 규제 이런 거 자꾸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영업자 살릴 수 있게끔 정책을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거기까지는 아직 그 목소리 전달이 안 됐으니까는 이제 거기 그 청와대 앞까지 가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갖다가 내려고 그런 거죠. 예, 지금 2년 가까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백신 접종도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적 모임 제한도 조금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특히 클럽 같은 데는 벌써 2년 가까이 열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막으면서 못하게 그냥 막으면서 또 이제 열려고 그러면은 또 불법이라고 막 그러고 무슨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정부에서는 국민들 생명한테 지켜줘야지 갖다 법으로 막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영업 정지 이런 방역 그걸 풀고 이제 자율적으로 영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자영업자도 이제 숨통이 이제 풀리도록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조금씩 이제 일상 회복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점점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의 입장으로서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자영업자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지금 그 최고로 피해를 보는 데가 자영업자거든요. 근데 무슨 몇 명, 무슨 외국에 이런 것도 없어요. 몇 명, 2명, 3명, 뭐 어쩌고 이건 뭐 어디서 그 만들어낸 탁상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자영업자들 살릴 수 있게끔 영업을 갖다 빨리 풀려고 뭐 인원 제한이나 시간 제한 이런 모든 거 다 풀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자영업자가 살 수가. 지금 그 망한 데가 엄청 여기도 지금 창원에 지금 문 닫고 지금 문 닫기 일부 직전인데 90%가 넘어요 지금요. 이러다가 이거 되게 나중에 그 회복하려면은 몇 수십 년 더 지나고 엄청 힘들 거라고요. 예, 관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용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인천의 대표 축제, 부평 풍물대 축제가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장 행사 대신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비록 비대면이지만 지역 풍물단의 흥겨운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흥겨운 풍악이 함께하는 부평 풍물대 축제. 축제는 13일 고유제를 시작으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담을 넘어. 코로나19로 현장 행사는 열리지 않지만 지역 풍물단의 흥겨운 무대는 유튜브를 통해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박준영 국악원의 소도창 배뱅이굿 등 지역 예술인들의 초청 공연과 폐막 공연도 전부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만큼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신명나는 공연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 풍물대 축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는 부평 풍물대 축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6일 부경대에서 디지털 뉴딜 시대 케이블 방송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부울경 언론학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변화와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취재와 보도가 시작된 건 지난 1998년. 그 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역 속에서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지역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지 역할을 하는 등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흐름 속에 지역 채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되면서 지역 채널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 방송 발전 지원은 지상파 방송에만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케이블 TV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담는 열린 창구로서 지역 채널 지역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6일 열린 부울경 언론학회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채널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Z 세대들은 요즘 워낙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 등 이런 유미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접목을 좀 시켜서 좀 전파력이 있는 MZ 세대를 조금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학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채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과 더욱 밀착하는 차별화된 채널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지역 커머스의 성장을 이끌고 이제는 지역성 구현의 장애가 되는 정부 규제의 철폐와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인천 유치입니다. 인천시와 지역의 군수, 구청장들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28의 인천 유치를 위해 힘을 합쳤다는 내용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과 10명의 지역 군수, 구청장은 COP28 유치 지지 선언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GCF 이사회 국제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갖고 있고 공항과 컨벤션 시설을 갖춘 총회 개최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 분야의 의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미세먼지 없는 공원입니다. 자, 미세먼지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는데요. 야외 활동은커녕 실내에서조차 공기청정기가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포의 한 공원에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김포시는 조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저감 장치 20대를 지원받아 걸포 중앙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이 장치는 공원 가로등에 부착될 예정인데요. 김포시는 이달부터 석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어서 부천 지역의 오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재난 대비인데요.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연재난과 풍수의 보험인데요. 부천시가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의 보험에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간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하고요. 취약계층은 개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경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 가운데 선택 가능하고요. 5개의 지정 보험사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과 상가 등 개인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예년에는 인력에 의해서 들었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요. 장비를 도입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그 인원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재즈 음악극 재물포 더 재즈 예그리나가 9일까지 송도국제도시 트라이보울에서 열립니다. 재물포 더 재즈 예그리나는 대중가요부터 재즈까지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인데요. 특히 개항 당시 인천의 모습을 뮤지컬로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춘과 재물포 구락부 등 인천의 명소도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인천 출신의 재즈 뮤지션 최부미가 작곡과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태풍이나 강풍에 대비해 부천 지역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작됩니다. 부천시는 8일, 이달 말까지 8m 이상의 교회 첨탑 2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첨탑은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구조물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콘크리트 지지대 균열이나 기울기 또 흔들림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계양경찰서는 오토바이 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7월 말부터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약 2달 동안 적발한 불법 행위는 400여 건에 달하는데요. 불법 개조 오토바이 운행이 67건, 기타 법규 위반 행위가 327건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